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복희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35년 넘게 살아온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래도 자식들이 있어서 외롭지는 않았어요. 큰아들 진우는 서울에서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며느리 수미는 간호사예요. 결혼한 지 8년째인데 손녀 하은이도 있어서 가끔씩 부산에 내려오면 정말 행복했거든요. 올해 제가 66살인데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더욱 그리워지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북적거리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명절 때나 겨우 볼 수 있으니까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진우도 평소에 효자라서 한 달에 2번은 꼭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죠? 언제든 말씀하시면 바로 내려갈게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안 되니까 병원 검진도 꼭 받으시고요. 이렇게 항상 걱정해주는 아이였어요. 수미도 처음엔 시어머니라고 해서 조금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까워졌고요. 어머님, 부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특히 어머님이 끓여주시는 된장찌개는 정말 일품이에요. 하은이도 할머니 집에만 오면 밥을 2그릇씩 먹어요. 이런 식으로 자주 연락도 주고 어버이날이면 꼭 카네이션도 보내줬어요. 지난 몇 년간 명절이면 어김없이 내려왔었거든요. 추석에는 차례상을 함께 차리고 설날에는 세배도 받고 특히 하은이가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깍듯이 절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특했어요. 그런데 올해 8월 말쯤이었을까요?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그것도 주중에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보통은 주말 저녁에 안부 전화를 하는데 그날은 수요일 오후 6시쯤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왠지 평소보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무슨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람처럼요. 응, 진우야.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아, 아니에요. 다 괜찮아요. 그냥, 어머니, 이번 추석 말인데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진우가 명절 얘기를 이런 식으로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항상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뭐 준비해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수미가 이번 추석에는 친정에 가야 할 일이 생겼다고 해서요. 친정에? 왜? 전화 너머로 진우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미 어머니가 갑자기 많이 편찮으시대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수미 가족들이 모여서 간병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우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수미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리고 진우의 목소리가 뭔가 연기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어머니가 편찮다고? 언제부터? 무슨 병이신데?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다고 해요. 수미가 간호사라서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하고요. 그럼 너희는 못 오는 거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은이도 외할머니를 봐야 하고 수미가 장녀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해요. 장녀라서 수미한테 언니가 있지 않았나? 서울에서 피부과 의사한다고 했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진우가 말을 더듬더듬 이어갔습니다. 아, 그게 언니는 외국에 있어서 못 온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입국도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수미가 다 챙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았지만 아픈 사람을 두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8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 그래, 어쩔 수 없지. 수미 어머니 많이 편찮으시나? 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가족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음 설날에는 꼭 내려갈게요. 그래, 알겠다. 수미 어머니, 빨리 나으시기를 기도할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5년 넘게 지켜온 명절 전통이 처음으로 깨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도 아픈 사람을 두고 어쩌겠어요. 이해해야죠.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고 설명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거든요. 특히 수미 언니 얘기할 때 잠깐 말을 더듬었던 게 이상했어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혼자 차례를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온 집안이 북적거리며 준비했는데 이제는 저 혼자. 며칠이 지나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수미에게 안부 인사라도 전할까 해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수미야, 나야, 어머니.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더라고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사람의 목소리 같지 않았어요. 수미야, 어머니는 어떠시니? 많이 편찮으시다며? 네. 많이 안 좋으세요.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은 어디로 다니고 계시니? 내가 한번 문병이라도 가볼까 하는데.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게, 어머님, 아직은 면회가 어려울 것 같아요. 면회가 어렵다고? 그럼 어떤 병이신데? 그게, 잠깐만요. 하은이가 울어서. 전화 너머로 하은이 울음소리 같은 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미가 갑자기 전화를 끊더라고요.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아는 아주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같은 아파트 1505호에 사는 정숙이네 어머니였어요. 복희 씨, 이번 추석에 아들 며느리 안 와요? 네. 며느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친정에 가야 한대요. 아, 그래요?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딸이 그러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수미 씨가 여행 준비하는 사진 올렸다더라고요. 캐리어 여러 개 사진이랑 수영복도.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여행이요? 네. 제주도인지 어디인지. 아, 혹시 제가 다른 사람이랑 헷갈린 건가 보네요. 죄송해요. 정숙이네 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제 가슴은 이미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여행이라고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면서 여행 준비를 한다고요? 정숙이 어머니, 혹시 그 사진 언제 올라온 거예요? 어제 저녁이었나?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없더라고요. 삭제한 것 같아요. 삭제했다고요? 왜 삭제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아니면 병원에 모시고 갈 준비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수영복까지 사진에 있었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새벽 1시 40분이었어요.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하나 싶어서 보니까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복희 님이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나이는 젊어 보였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맞는데 누구세요? 이 시간에 왜? 죄송합니다. 저는 수미 씨를 아는 사람인데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수미를 안다는 사람이 새벽에 전화를 한다고요? 뭔데요? 지금 몇 시인데. 어머님께서 수미 씨가 추석에 친정에 간다고 들으셨죠? 네, 맞아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그게 거짓말이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수미 씨는 지금 시댁 식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추석 연휴에 다낭으로 가족여행을 간다고 해요. 시댁 식구들이요? 네. 수미 씨 친정 부모님하고 언니 가족까지 모두 함께요. 5박 6일 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은 아예 빠져 있더라고요. 전화기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누구세요? 어떻게 이런 걸 아세요? 저는 수미 씨랑 같이 일하는 간호사인데 너무 양심에 걸려서 전화드렸어요. 수미 씨가 병원에서 자랑하면서 여행 계획 얘기하는 걸 듣고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데요? 시어머니한테는 친정 어머니 아프다고 거짓말했다고. 그래서 어머님이 혼자 추석을 보내실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친구라면 이름이라도. 죄송해요.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저도 직장 때문에.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에요. 수미 씨 인스타그램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비공개로 바꿨지만 증거는 남아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정수기네 어머니가 본 여행 사진, 수미의 어색한 대답, 진우의 부자연스러운 목소리.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어머님, 속으시면 안 돼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내내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그 전화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일까? 우리 진우가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말인가요?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우야, 어젯밤에 이상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 무슨 전화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수미가 정말 친정에 가는 거 맞지? 네, 물론이죠.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누가 그러는데 너희가 해외여행 간다던데? 전화 너머로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5초, 10초,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진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이지. 진우야, 어머니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엄마는 네가 태어날 때부터 지켜봤잖아. 네가 거짓말할 때 어떤 목소리 내는지 다 알아. 어머니, 정말 친정에 가는 거예요. 수미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저희가 먼 해외여행을 가겠어요. 하지만 진우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수미 바꿔봐. 수미요? 수미는 지금 병원에 가서 없어요. 병원에? 어느 병원? 그게. 어머니, 왜 이렇게 캐무세요? 캐무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래. 내가 병문안이라도 가볼까 해서. 아, 그건. 어머니,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지금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전화를 끊더라고요. 더욱 의심이 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날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에 걸려온 그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거짓말일까? 아니면 그냥 오해일까? 이튿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 하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하은이가 예전에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헤맸는데 옆집 대학생 민지한테 도움을 받아서 겨우 수미 계정을 찾았어요. 할머니, 이게 수미 이모 계정이에요. 그런데 왜 사진을 볼 수가 없지? 아, 비공개 계정이네요. 원래 공개 계정이었던 분이 갑자기 비공개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바뀐 걸까? 최근 활동 보니까 일주일 전쯤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새벽 전화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비공개로 바꿨지만 증거는 남아있어요. 민지야, 혹시 다른 방법으로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글쎄요. 아, 맞다. 제 친구가 수미 이모 팔로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민지가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려보더니 한 명이 수미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찾았어요. 제 친구 은지가 수미 이모 팔로우하고 있대요. 사진 볼 수 있어요. 은지가 보내준 스크린샷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여행 준비하는 사진들이 가득했거든요. 캐리어 여러 개, 여행용 옷들, 그리고 드디어 가족여행. 샵 다낭 샵 5박 6일 샵 행복해라는 글까지. 더 충격적인 건 사진에 찍힌 캐리어가 5개나 됐다는 거예요. 진우, 수미, 하은이 것만으로는 3개면 충분한데 5개라는 건. 민지야, 이거 언제 올린 사진이야? 3일 전이에요.
그런데 어제부터 사진들이 다 삭제됐네요. 삭제했다는 건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날 오후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게 됐어요.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만난 김 사장님 때문이었어요. 김 사장님은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복희 씨, 오랜만이네요.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맞다. 복희 씨 아들 며느리 우리 여행사로 다낭 여행 예약했던데. 가족 여행이라면서 부러워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가족 여행이요? 네. 5명이서 5박 6일. 추석 연휴에 가신다고. 복희 씨도 같이 안 가세요? 분명 가족 여행이라고 했는데. 5명이요? 네. 성인 4명, 아이 1명. 아, 혹시 제가 다른 분과 헷갈린 건가요? 김진우 씨 맞죠? 네. 맞아요. 그럼 복희 씨는 왜 안 가세요? 며느리분이 할머니도 모시고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수미가 저도 함께 가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저는 빠진 건가요? 김 사장님, 혹시 언제 예약한 건가요? 1달 전쯤 일찍 예약해서 좋은 숙소로 잡아드렸어요. 풀빌라 펜션하우스에 개인 수영장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근처 의자에 앉았어요. 복희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1달 전에 이미 여행을 예약했다는 것, 5명이라는 것, 그리고 수미가 저도 함께 가고 싶다고 했다는 것. 그럼 누가 저를 빼달라고 했을까요? 진우일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우야. 네, 어머니. 김 사장님 여행사 알지? 전화 너머로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네. 왜요? 오늘 김 사장님을 만났는데 너희가 다낭으로 5명 가족여행 예약했다더라. 어머니. 5명이면 누구누구야? 너, 수미, 하은이, 그리고 수미 부모님? 맞지? 진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진우야, 솔직히 말해. 너희가 정말 친정에 가는 거 맞니? 긴 침묵 후에 진우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야? 정말로 나를 속이고 여행을 가려던 거야?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수미 부모님이 갑자기 가족여행을 제안하셨는데. 그럼 나한테 솔직히 말하지. 왜 거짓말을 했어? 어머니가 서운해하실까 봐서요. 서운해할까 봐서 거짓말을 했다고? 거짓말이 더 서운한 거 아니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수민의 가족들이 모두 가는데 저희만 안 갈 수는 없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어머니, 다음에 따로 여행 같이 가요. 이번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진우야, 그럼 아버지 차례는 누가 지내? 차례요? 추석인데 아버지 차례는 누가 지내냐고. 그건 돌아와서 따로 지내겠어요. 따로? 차례를 언제 마음대로 지내는 거야? 명절이 언제인지도 모르니? 진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좋아. 알겠다. 이제 전화하지 마라. 어머니.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예약이 되어 있고 수미 부모님도 기대하고 계셔서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돌아와서 어머니께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례도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차례를 제대로 모시겠다고요? 명절도 아닌데요. 화가 나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진우야, 너 정말 어이없다. 차례를 언제 마음대로 지내? 어머니, 마음이야 똑같지 않겠어요? 마음이 똑같다고? 명절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니
조상님께 언제 마음대로 차례를 올리고. 어머니. 진우야, 너 이번에 얼마나 쓸 예정이야? 뭐료? 여행비 말이야. 5명 다낭 여행에 5박 6일이면 적어도 1,000만 원은 들겠지. 그게. 어머니, 왜 그런 걸 묻세요? 네가 다 내는 거 맞지? 수민의 부모님 것까지. 진우가 대답을 못했어요. 진우야, 솔직히 말해. 돈 어디서 났어? 어머니,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왜 걱정하지 말아야 해? 혹시 대출받은 거 아냐? 어머니. 진우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정말 대출받았구나. 얼마나? 어머니, 그런 건 제가 알아서. 얼마나 대출받았냐고.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을? 여행비로? 어머니, 저희도 한 번쯤은 좋은 데서 놀고 싶어서 2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그럼 그 돈은 언제 갚을 거야? 차차 갚겠어요. 차차 갚겠다고? 너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2천만 원을 차차 갚아? 진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진우야, 진짜 실망이다. 돈도 없으면서 허영 부리려고 대출까지 받고, 그것도 부모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이미 예약했다고 해서 될 일이야? 그날도 진우는 끝내 뻔뻔스럽게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며칠 후,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오후였어요. 평소처럼 동네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여자 둘이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언니, 이번 추석 정말 꿀이다. 시댁 안 가고 친정 부모님이랑 제주도 간다니까. 어머, 완전 부럽다. 어떻게 시어머니를 설득했어?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회사 출장 때문에 바쁘다고 둘러댔어. 나는 친정 어머니 편찮다고 했고. 와, 대박. 시어머니는 진짜 믿었어? 완전. 시어머니가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 뭐든 다 믿어주시거든. 아이고, 그럼 어머니 잘 모셔라 이러시더라고. 그런데 언니, 나중에 들키면 어떻게 할 거야? 들킬 리가 없지. SNS만 조심하면 되잖아. 아, 맞다. 나는 이미 비공개로 해뒀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우리 수미도? 근데 언니, 양심에 안 걸려? 시어머니 혼자 두고. 양심이 뭐 있어.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숨 쉬겠어.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붙어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바로 수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미야. 나야.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미야. 솔직히 말해봐. 너희 정말 친정에 가는 거 맞니?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고. 다 알아. 수미야. 너희가 다낭으로 가족여행 간다는 거. 어머님. 그게 뭐야? 거짓말 맞지? 수미가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결국 털어놓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했다고? 이게 잘못 생각하는 일이야?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하셔서. 그럼 나한테 솔직히 말하지. 왜 거짓말을 했어? 어머님이 서운해하실까 봐서요. 똑같은 대답이더라고요. 아마 미리 짜고 한 얘기인 것 같았어요. 수미야. 그럼 너희 어머니가 편찮다는 것도 거짓말이지? 네. 죄송해요. 너희 언니가 외국에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언니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수미야. 정말 실망이다. 8년 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야? 이미 다 예약했으니까 간다는 거지? 어머님. 좋아.
알겠어. 잘 가거라. 저는 전화를 끊고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추석을 3일 앞둔 금요일 아침, 저는 혼자서 차례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생 가족들과 함께 준비했던 차례상을 혼자 차리려니 너무나 쓸쓸했어요. 시장에 나가서 장을 보는데 눈물이 계속 났어요. 예전에는 어머님, 이것도 사세요. 하은이가 이거 좋아해요 하면서 함께 장을 봤었는데, 이제는 저 혼자서 간소하게. 그런데 과일 코너에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진우 회사 동료였던 박 과장이 말을 걸어온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박 과장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번 추석에 진우가 휴가 내고 가족여행 간다고 하던데 어디로 가세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회사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구나. 가족여행이요? 네. 진우가 부서 미팅에서 자랑하면서 말하던데요. 다낭으로 5박 6일 간다고. 정말 부러워요. 요즘 해외여행 가기 쉽지 않은데. 5박 6일. 네. 그리고 숙소도 풀빌라로 잡았다고 하면서 사진도 보여주더라고요. 개인 수영장이 있는 펜션하우스라던가 정말 럭셔리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어머니, 혹시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요? 얼굴이.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건 그렇고 진우가 그러는데 이번 여행비로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5명이 그 정도면 정말 제대로 즐기겠어요. 3천만 원이요? 네. 항공료에 숙박비에 현지 액티비티까지. 아, 그리고 쇼핑비도 따로 준비했다고 하던데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진우가 2천만 원 대출받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3천만 원을 쓴다고요? 박 과장님, 죄송한데 저 먼저 가봐야겠어요. 아, 네. 좋은 추석 보내세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우야, 너 회사에서 여행비가 3천만 원 든다고 했다며? 어머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박 과장님을 만났어. 너 회사에서 자랑하고 다녔구나. 어머니, 네가 나한테는 2천만 원 대출받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3천만 원이야? 어디서 1천만 원이 더 나왔어? 진우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진우야, 대답해봐. 돈 어디서 더 구했어? 어머니, 사실은 뭐야? 카드 대출도 받았어요. 카드 대출까지. 얼마나? 1천만 원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총 3천만 원을 빚내서 여행을 간다고요? 진우야, 미쳤니? 3천만 원을 빚내서 여행을 가. 그 돈 언제 갚을 거야? 어머니, 차차 갚겠어요. 차차 갚겠다고? 너 월급으로 생활비 빼고 나면 얼마나 남는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한다고 3천만 원을. 그때 전화 너머로 수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빨리 와요. 짐 정리해야죠. 짐 정리라고요? 벌써 여행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진우야, 지금 짐 싸고 있어? 어머니, 그게 언제 출발하는데? 내일 새벽이요. 내일 새벽, 추석 전날에? 네. 항공료가 싸서 저는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진우야, 좋아. 그렇게 가거라. 하지만 기억해둬.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어머니, 무슨 마지막. 나한테서 마지막으로 용서받는다고 생각하고 가거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밤 11시쯤 현관문에 초인종이 울렸거든요. 누가 이 시간에 왔나 싶어서 나가봤더니 진우 회사 후배라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진우 과장님 어머니세요? 네, 맞는데 누구세요? 저는 진우 형 회사 후배 이민수라고 해요. 갑자기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사실은
어머니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들어오세요. 민수 씨가 거실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혹시 진우 형이 내일 여행 간다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모르시는 게 있을 것 같아서요. 모르는 게 뭔데요? 민수 씨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수미 씨 인스타그램이에요. 수미가 비공개로 해서 못 본다고 했는데 제 아내가 수미 씨하고 팔로우 관계라서 볼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수미가 오늘 올린 사진이 있었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정말로 진우, 수미, 하은이뿐만 아니라 수미 부모님, 그리고 수미 언니 가족까지 모두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수미 씨 가족들이에요. 부모님이랑 언니 부부, 조카까지. 언니가 외국에 있어서 못 온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언니는 서울에서 피부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은 변호사고요. 그럼 수미 어머니가 편찮다는 것도 완전 거짓말이에요. 사진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정말 건강해 보이시죠? 정말로 사진 속 수미 어머니는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편찮은 분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더 중요한 건 이 여행 계획이에요. 민수 씨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거 여행 일정표예요. 수미 씨가 자랑하면서 올린 거예요. 일정표를 보니까 정말 럭셔리한 여행이었어요. 5성급 리조트의 개인 풀빌라, 매일 스파와 마사지, 고급 레스토랑 예약. 진우 형이 이 모든 비용을 다 낸다고 자랑했어요. 다 냈다고? 네. 수미 씨 가족 7명 여행비를 모두요. 그래서 회사에서 다들 진우 형이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요. 7명이요? 아까는 5명이라고. 아, 수미 씨 조카 둘도 함께 가거든요. 언니 아이들이요. 총 7명의 여행비를 진우가 다 낸다고요? 그럼 3천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이 들겠네요. 민수 씨, 정말 진우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진우 형이 어머니는 여행을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여행을 싫어한다고? 네. 그래서 가족 여행에 어머니는 빼고 계획했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어이가 없었어요. 저를 빼고 싶어서 핑계를 댄 거였구나. 그리고 어머니, 진우 형이 회사에서 한 말이 더 있어요. 뭔데요? 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외로워하시긴 하지만 이런 가족 여행은 젊은 사람들끼리 가는 게 낫다고. 어머니를 데리고 가면 불편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불편하다고요? 민수 씨, 왜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계세요. 만약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속이고 여행을 간다면 정말 양심에 걸릴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진우 형이 요즘 회사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어떤 행동들요? 돈을 빌리려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요. 동료들한테 급한 일이 있다고 100만 원씩 빌려달라고. 벌써 5명한테 빌렸어요. 500만 원을 더 빌렸다고요? 네. 그리고 회사 복지 대출도 신청했어요. 한도가 1천만 원인데 풀로 빌렸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대출 3천만 원에 동료들한테 빌린 돈 500만 원. 회사 복지 대출 1천만 원. 총 4,500만 원을 빚내서 여행을 간다고요?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더 있어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진우 형이 부동산에 다녀왔더라고요. 부동산에? 네. 어머니, 집 시세를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급하면 집을 팔아서 빚을 갚을 수도 있다고. 그 순간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제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한다고요? 민수 씨가 떠난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진우가 저에게 한 거짓말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빚을 내서 여행을 가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다음 날 새벽, 진우에게서 공항에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지금 출발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녀와서 사과드릴게요. 사과라고요?
4,500만 원 빚내고 제 집까지 팔려고 하면서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진우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어머니, 공항이요. 공항이라고? 정말 가는 거야? 어머니, 죄송해요. 이미 다 계획이 뭐야? 4,500만 원 빚내고 가는 여행이? 전화 너머로 갑자기 정적이 흘렸어요. 어머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민수가 다 얘기했어. 네가 회사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도 다 알아. 어머니, 진우야, 내 집까지 팔려고 했다며? 어머니, 그건 뭐야? 변명 있어. 그때 공항 안내방송 소리가 들렸어요. 다낭행 VJ123편 승객 여러분은 탑승 게이트로. 진우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는다. 정말 가는 거야? 어머니, 이미. 좋아. 그럼 가거라. 하지만 다시는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어머니, 그런 말씀은. 무슨 말을 못해. 아버지 차례도 안 지내고 4,500만 원 빚내서 여행 가는 놈이 내 아들이야? 그때 전화 너머로 수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빨리 와요. 탑승 시간이에요. 탑승 시간이라고요? 신나게 여행 가는 소리 같았어요. 진우야, 잘 가거라. 다신 보지 말자.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추석 당일, 저는 혼자서 차례상을 차렸어요. 평생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차례를 혼자 지내려니 너무나 쓸쓸했어요. 상에 올라가는 음식 하나하나가 눈물겹더라고요. 여보, 미안해요. 아들이 이럴 줄 몰랐어요. 돌아가신 남편 사진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차례를 지내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진우가 어렸을 때부터 명절이면 얼마나 열심히 차례 준비를 도왔는데 이제는 4,500만 원 빚내고 여행 가느라 아버지조차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후 정말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미 친정 어머니에게서였어요. 사돈댁, 안녕하세요. 아, 사돈. 안녕하세요. 사돈댁.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사실 여행 와서 진우가 하는 말을 듣고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우가 사돈댁에게 수미 어머니가 아파서 친정에 간다고 거짓말했다면서요. 그래서 사돈댁이 혼자 추석을 보내셨다고요? 네. 아, 네. 사돈댁. 정말 죄송해요. 저희는 진짜 몰랐어요. 진우가 사돈댁도 함께 온다고 해서 방도 큰 걸로 잡았는데 막상 오니까 사돈댁이 안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제야 진실을 말하더라고요. 사돈댁에게 거짓말했다고. 사돈댁. 정말 죄송해요. 사돈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목소리였어요. 사돈댁이 잘못한 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여행 가자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돈댁만 빼놓고 정말 죄송해요. 사돈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사돈댁,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여행비 말인데 진우가 정말 무리를 했더라고요. 무리를요? 저희가 내겠다고 했는데 진우가 자꾸 자기가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진우가 7명분 여행비를 다 냈어요. 저희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 돈이 다 빌린 돈이었다니. 그럼 정말 진우가 다 낸 거예요? 네.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저희가 알았다면 절대 그냥 두지 않았을 텐데 진우가 괜찮다고만 하니까 믿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사돈은 저를 함께 데려오려고 했는데 진우가 혼자서 저를 빼놓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것도 회사에서는 자기가 모든 비용을 냈다고 자랑하면서.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진우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야겠다고. 진우 일행이 여행에서 돌아온 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였어요. 5박 6일의 호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 진우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여행 잘 다녀왔어요. 그래, 잘 놀다 왔구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선물도 많이 사왔어요.
선물? 필요 없어. 4천만 원 빚내고 산 선물 받고 싶지 않아. 어머니. 진우야, 당분간은 오지 마라. 얼굴 보기 싫다. 진우가 계속 사정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진우가 매일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십 개가 왔지만 읽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일주일 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동네 부동산 김 사장님이 직접 찾아오셨거든요. 복희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세요? 아들분이 집 매도 상담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집 매도요? 네. 복희 씨 댁 말이에요. 시세 문의하면서 급매로 내놓으면 얼마에 팔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머리가 띵했어요. 언제 왔었는데요? 지난주 화요일에 왔었어요. 여행 가기 전이었나 봐요. 여행 가기 전에? 네. 그러면서 어머니 모르게 조용히 처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게요? 김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복희 씨,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아들분이 뭔가 급해 보이더라고요. 눈빛이 많이 다급하고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 기억나세요?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는 돈은 자기가 투자해서 불려드리겠다고. 투자해서 불려드린다고? 네. 어머니 혼자서는 돈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자기가 맡아서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복희 씨, 김 사장님이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아들분이 다른 부동산에도 문의하고 다녔더라고요. 우리 동네 부동산들끼리 소식이 빠르거든요. 다른 데도요? 네. 적어도 5군데는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곳에서 똑같은 말을 했대요. 어머니 모르게 처리하고 싶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떨렸어요. 진우가 여행 가기 전부터 제 집을 팔 계획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김 사장님, 혹시 또 온 일 있어요? 아, 맞다. 어제도 왔어요. 여행에서 돌아와서 바로. 어제도요? 네. 이번에는 더 급해하더라고요. 한 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복희 씨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 사장님이 가신 후 저는 바로 은행에 갔어요. 진우가 몰래 집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르신, 가족 간 재산 분쟁을 방지하려면 이런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이걸 하시면 집주인 동의 없이는 절대 매매가 불가능해요. 그럼 아들이라도 못 파는 거죠? 네, 불가능합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오니까 진우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너는 뭐 하러 왔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들어가서 얘기해요. 할 얘기 없어. 돌아가.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진우야, 너 부동산 다녔다며? 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게 뭐야? 내 몰래 집 팔려고 했지. 어머니, 오해예요. 그냥 시세만. 5군데나 다니면서 한 달 안에 처리하자고 했으면서. 진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진우야, 정말 끝이야. 이제 진짜로 내 아들 아니야. 어머니, 돌아가라. 더 이상 볼 얘기 없어.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중요한 전화를 걸었어요. 진우 회사 민수 씨에게요. 민수 씨, 저예요. 김진우 어머니.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부탁이 있어요. 진우가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낸다는 게요? 돈 문제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지. 민수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은 진우 형이 큰 문제에 빠졌어요. 무슨 문제요? 회사 돈을 손댔어요. 회사 돈을? 네. 부서 회식비로 나온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다가 들켰어요. 금액이 꽤 커요. 얼마나요? 500만 원 정도.
그리고 출장비도 허위로 신청해서 받았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회사 돈까지 손댔다고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징계위원회에 올라갔어요. 빠르면 다음 주에 결론이 날 거예요. 징계위원회요? 네. 최악의 경우 해고될 수도 있어요. 진우가 해고될 수도 있다고요? 그럼 빚은 어떻게 갚을 건가요? 어머니.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우 형이 사채도 알아보고 있어요. 사채요? 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어머니.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진우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진우에게서 절망적인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발 집만은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해고됐다고요? 그럼 이제 수입도 없이 어떻게 살려고요?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진우야, 해고됐다는 게 정말이야? 어머니. 네. 어제 통보받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거야? 빚은 어떻게 갚고? 어머니,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집은 절대 안 돼. 너 도대체 빚이 얼마나 되는 거야? 어머니, 여행비로 3천만 원. 그리고 그 전에 생활비 때문에 빌린 돈이 1,500만 원. 총 4,500만 원이에요. 4,500만 원을, 생활비로만 1,500만 원을? 어머니, 수미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리고 하은이 학원비, 병원비. 점점 빚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채까지 쓴 거야? 어머니, 어쩔 수 없었어요.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와서.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이야. 그런데 그날 오후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수미였어요. 그런데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있고 상처도 있었어요. 어머님, 수미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얼굴이 왜 그래? 수미가 현관에서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진우 오빠가 저를 때렸어요. 진우가 너를? 네. 돈 때문에. 제가 친정에서 돈을 안 빌려온다고. 저는 수미를 거실로 데려가서 자세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님, 진우 오빠가 제 친정에서 3천만 원을 빌려오라고 해요. 안 그러면 이혼하겠다고. 3천만 원을? 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거절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수미가 옷을 걷어올리니 팔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진우 오빠가 이상한 사람들과 만나요. 이상한 사람들? 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집 앞에 와서 기다리기도 하고. 사채업자들인 것 같았어요. 수미야. 하은이는 어디 있어? 친정에 맡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니라 발로 차는 소리였어요. 야, 김복희. 나와.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문 열어. 안 열면 부숴버린다. 수미가 제 팔을 붙잡으며 떨었어요. 어머님, 저 사람들이에요. 사채업자들. 뭐라고? 그때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집이 15억 정도 된다면서. 그럼 우리 돈 갚을 수 있잖아. 15억이라고요? 제 집 가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진우 그놈이 다 얘기했어. 어서 나와서 처리해. 저는 그 순간 진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사채업자들에게 제 집 얘기까지 했다니요. 수미야, 뒷문으로 나가서 경찰서에 신고해. 어머님은요? 나는 괜찮아. 빨리 가. 수미가 뒷문으로 나간 후 저는 문을 열지 않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진우하고 상관없어요. 진우 빚은 진우가 갚아야지. 왜 저한테 와요? 할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문 열어. 아들 죽는 거 보고 싶어. 진우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데리고 있어.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될지 뻔하지.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진우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 같았어요. 다행히 10분 후에 경찰이 도착했어요. 사채업자들은 경찰을 보자마자 도망갔고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신고 내용이 사채업자 협박이라고 하던데 자세한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들이 사채를 쓰고 갚지 못해서 협박받고 있다고. 어르신 아드님이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되고. 일단 어르신께서는 신변 보호를 요청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아드님을 찾아서 자수하도록 설득하시고요. 그날 밤은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사채업자들이 다시 올까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살려주세요. 진우야, 너 어디 있어? 괜찮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진우야, 경찰서 가서 자수해. 더 이상 이럴 수 없어. 어머니, 집만 팔면 다 해결돼요. 제발, 안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너 수미 때렸다며? 그것도 맞아? 진우가 한참 울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진우야, 경찰서 가라. 내가 변호사 구해줄게. 어머니,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 없어. 자수하고 법적으로 해결해야 해. 그날 오후, 진우가 마침내 경찰서에 자수했어요. 사채 사용과 회사 돈 횡령, 그리고 가정폭력까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안심이 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진우가 자수한 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아무리 잘못한 자식이라도 제대로 된 법적 도움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르신, 아드님 사건이 꽤 복잡하네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사채 5천만 원, 회사 돈 횡령 500만 원, 신용카드 연체 2천만 원, 그리고 가정폭력까지. 선생님, 어떻게 될까요?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자수를 했으니까 형량을 조금 줄일 수는 있을 거예요. 얼마나 받을까요? 2에 3년 정도 예상됩니다. 2에 3년이라. 진우가 감옥에 가게 되는 거네요. 그런데 어르신, 더 큰 문제는 빚이에요. 빚이요? 아드님이 감옥에 가면 빚 갚을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채권자들이 가족에게 갚으라고 할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자식 빚을 갚아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괴롭힐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수미 친정 아버지였어요. 사돈 어른, 안녕하세요. 아, 사돈. 들어오세요. 사돈 어른, 사실은 상의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진우 씨 일 때문인데 저희 수미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럴 만도 하죠. 맞기까지 했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결론이요? 사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혼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혼을요? 네. 진우 씨가 이런 상황에서 수미와 하은이까지 힘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진우 때문에 수미와 하은이까지 고생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사돈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돈 어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진우 씨 빚 문제 때문에 사돈 어른께서 집을 파시면 안 됩니다. 네. 사채업자들이 협박한다고 해도 절대 응하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 어르신께서 갚을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진우가 위험하지 않을까요? 사돈 어른, 진우 씨는 이미 경찰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사채업자들도 요즘은 예전처럼 무섭게 하지 못해요. 사돈이 법무 쪽 일을 하셔서 잘 아시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사돈 어른, 저희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수미가 사돈 어른께 많은 신세를 졌거든요. 고마워요.
사돈.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방청석에 앉아서 진우를 지켜봤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상했어요. 피고인은 앞으로 나오세요. 진우가 재판관 앞에 섰어요. 피고인 김진우, 사체 이용 및 횡령,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잘못을 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진우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가족 여행을 위해서였대요. 수민의 가족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무리하게 돈을 썼다가 갚지 못하니까 점점 더 큰 빚에 빠진 거였어요. 피고인의 동기가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특히 어머니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고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자수한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2년 6개월. 진우가 그만큼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진우와 잠깐 면회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진우야.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진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2년 반 동안 정신 차리고 나올게요. 그때 진짜 효자가 되겠어요. 진우야, 건강하게 지내고 나와. 어머니도 건강하게 계세요.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진우는 감옥에 갔어요. 한 달 후, 수미와 진우는 정식으로 이혼했어요. 하은이는 수미가 양육하기로 했고요. 어머님, 이혼하게 돼서 죄송해요. 수미야, 네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너는 피해자야. 어머님, 앞으로도 가끔 인사드려도 될까요? 하은이가 할머니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그래, 언제든 와라. 너는 여전히 내 며느리야. 수미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었어요. 그 후 몇 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가끔 수미가 하은이와 함께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주고 동네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느 날 진우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께. 감옥에서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그리고 수미와 하은이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생각할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감옥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체면과 허영심 때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무리하다 보니 점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을 유지하려고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나올 때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께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진우 올림.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진우가 정말 반성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6개월 후 진우에게서 또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께. 감옥에서 목공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매일 8시간씩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마음이 많이 평화로워졌어요. 손으로 뭔가를 만들면서 제가 얼마나 헛된 것들에 집착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감옥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가 계세요. 저와 비슷한 일로 들어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부모를 속이는 게 세상에서 제일 큰 죄라고. 그 말을 듣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배신했으니까요. 어머니, 저 나오면 정말 달라질게요. 약속드려요.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수미는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하은이와 함께 잘 살고 있었어요. 가끔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주고 명절에는 함께 차례도 지냈어요. 어머님, 하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정말? 벌써 그렇게 컸나? 네, 어머님. 하은이가 할머니한테 편지 썼어요. 하은이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저는 아빠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매일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는 행복해요. 할머니도 건강하게 사세요. 하은이가
아이의 순수한 편지를 보니 마음이 짠했어요. 2년이 지나고 진우 출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어요. 교도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진우가 모범수로 선발되어서 6개월 일찍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요? 네. 그리고 출소 후 취업도 이미 결정되었어요. 교도소 협력업체에서 목공 기술자로 일하게 됩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진우가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일자리도 구한 거잖아요. 출소 당일, 저는 교도소 앞에서 진우를 기다렸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우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표정이 평온해 보였고 예전에 들떠있던 모습이 아니라 침착해 보였어요. 어머니, 진우야. 진우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교도소 앞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데도 말이에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생각했어요. 제가 어머니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일어나거라. 여기서 그러면 사람들이 다 봐.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진우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감옥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 이제 알겠구나. 어머니, 그리고 제가 수미한테도 사과해야겠어요. 수미한테? 네. 제가 너무 못했어요. 폭력까지 썼으니까. 하은이한테도 사과하고 싶어요. 진우가 정말 달라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진우는 수미를 만났어요. 저도 함께 갔고요. 수미야, 정말 미안했어. 진우가 수미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 때문에 너와 하은이가 많이 힘들었지? 정말 죄송해. 괜찮아요. 진우 오빠.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수미야. 나는 이제 하은이 아빠로서 할 일만 제대로 할게. 양육비도 꼬박꼬박 보낼 거고. 고마워요. 하은이도 처음에는 아빠를 낯설어 했지만 진우가 정성껏 대해주니까 금세 마음을 열었어요. 아빠, 정말 나쁜 일 안 할 거죠? 그래. 하은아, 아빠가 약속해. 이제 정말 착한 아빠가 될게. 진우는 출소 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목공소에 출근하고 저녁에는 제게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오늘도 무사히 일 마쳤어요. 고생했어, 진우야. 어머니,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 와라. 주말마다 부산에 내려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시장도 봐주고 정말 효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진우가 중요한 소식을 전해왔어요. 어머니, 제가 목공소에서 인정받아서 정식 직원이 되었어요. 정말 축하한다, 진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빚을 많이 줄였어요. 얼마나? 절반 정도요. 나머지는 월할부로 갚기로 했어요. 사채는 감옥에서 법무부 도움으로 원금만 갚으면 되도록 조정받았고요. 그래도 많이 줄었네. 네. 4년 안에는 완전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머니 덕분이에요. 진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1년이 더 지났어요. 진우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목공 기술도 늘어서 나름 인정받는 기술자가 되었고요. 어느 날 진우가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어요. 정말 정교하고 예뻤어요.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어머니, 보석함으로 쓰세요. 진우야, 정말 예쁘다. 네가 이런 걸 만들 줄 몰랐네. 감옥에서 2년 동안 배운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제 평생 직업이 될 것 같아요. 진우가 정말 자신감 있고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추석이었어요. 4년 만에 진우가 추석을 함께 보내게 된 거였어요. 어머니, 제가 차례상 차릴게요. 그래, 고마워. 진우가 정성스럽게 차례상을 차렸어요. 수미와 하은이도 함께 왔고요. 아버지, 아들이 정신 차렸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효자로 살겠습니다. 차례를 지내면서 진우가 아버지께 깊이 절했어요. 차례가 끝나고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비록 진우와 수미는 이혼했지만 하은이를 위해서 가족처럼 지내기로 했거든요. 할머니, 이번 추석이 정말 좋아요. 하은이가 말했어요. 왜? 아빠도 착해졌고, 엄마도 웃고, 할머니도 행복해 보여서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저녁에 진우와 둘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진우야, 이제 정말 안심이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미쳤었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 그때 일을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집을 안 파주신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왜? 만약 그때 집을 팔아서 제 빚을 갚아주셨다면 저는 또 다른 잘못을 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하셔서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래, 때로는 냉정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야. 어머니, 4년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효자할게요. 거짓말도 절대 안 하고요. 알겠어, 진우야. 지금 진우는 정말 좋은 아들이 되었어요. 매주 부산에 내려와서 안부도 묻고, 용돈도 드리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3년 전에 그 거짓말쟁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졌어요. 수미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재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좋은 분이더라고요. 하은이도 새 아빠를 좋아하고요. 어머님, 재혼해도 어머님은 여전히 제 시어머니세요. 그럼, 수미야, 너는 내 딸 같은 며느리야. 가끔 생각해보면 3년 전 그 추석의 일이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는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진우는 계속 거짓말하고 허영 부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힘들고 아픈 과정이었지만 결국은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가족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시면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무조건 참기만 해서도 안 돼요. 때로는 진짜 화를 내고 선을 그어야 상대방이 정신을 차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해요. 가족이니까요. 진짜 사랑이란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진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좋은 아들을 되찾을 수 있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보상받은 것 같아요.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진우가 손수 만든 나무 액자에 가족 사진을 넣어서 선물해줬어요. 진우, 수미, 하은이, 그리고 저까지. 비록 형태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가족이에요. 어머니, 이 사진 보실 때마다 생각하세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럼, 진우야, 어머니가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진짜 믿을 수 있는 아들을 되찾았고, 착한 며느리 수미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귀여운 손녀 하은이도 자주 볼 수 있고, 가족이란 게 참 어려우면서도 소중한 것 같아요. 힘들 때도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서로 노력하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지켜야 할 건 가족의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거짓된 평화보다는 힘들더라도 진실한 관계를 선택한 게 옳았던 것 같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진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실이 때로는 아플 수 있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